안녕하세요, 김규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2단원 국가직 7개년 OX 특강 2단원의 두 번째 내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번부터 바로 갈게요. 나카무라 스무르드죠? 고지협재관이라고 했는 거죠. 자, 갑니다. 나카무라와 스무르드의 지시적 위임 가형은 정책 결정자 구체의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 집행자는 그 목표를 지지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O예요? X예요? 이건 X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결정자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구체의 목표를 설정하죠. 집행자는 그 목표를 지지하고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합니다. 이거는 고전적 기술자형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고전적 기술자형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적 수단을 강구한다. 그래서 고전적 기술자형 되겠습니다. 그래서 X 되겠고요. 자, 두 번째 64번 되겠습니다. 나카무라와 스무르드의 지시적 위임형은 정책 결정자가 구체의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면 정책 집행자는 정책 결정자의 지시와 위임을 받아 정책 대상 집단과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이 선지가 어려운데요. 이건 X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시적 위임가형 같은 경우 지시적 위임가형은 구체적 결정자가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요. 그래서 수단을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 집행자는 정책 결정자의 지시와 위임을 받아 정책 대상 집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행자들과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식임은 갑돌아 네가 채비를 뿌려서 이판석에 쌀 100설 갖다 줘라 라고 하면요, 예 마님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을돌이 병돌이한테 물어봐요. 을돌아 너 갈 수 있니? 병돌아 가니? 그래 병돌아 갈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얘들끼리 협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5번 되겠습니다. 나카무라와 스무르드의 협상자형은 정책 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 집행자는 정책 결정자를 위해 목표와 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여러분, 여기는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명확하게 한다, 구체화되게 한다. 고지협재관, 재량적 실험가입니다. 재량적 실험가. 협상정이 아니라 재량적 실험가형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 명확하게 한다, 구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에서 뭐라면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요걸 하면 추상적인 하면 집행자는 이걸 구체화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목표도 구체화하고 수단도 구체화하는 것. 그러니까 X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나카무라와 스무르드의 지시적 위임 가형은 정책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강구한 다음에 정책 결정자를 설득하고 정책 결정자는 집행자가 수립한 목표와 수단을 기술하는, 그냥 그대로 기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다 정한다는 거예요. 집행자가. 그러면 이제 결정자는 알았어 라고 네가 하는 걸 그대로 그냥 기술, 디스크립션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지협재관, 관료적, 오케이. 기업가형 되겠습니다. 관료적, 기업가형. 그래서 X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갑니다. 그 다음에 6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카무라 스무르드의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 유형 중에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 집행자의 공식적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정책 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없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보스, yes라고만 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68번 되겠습니다. 나카무라와 스무르드의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 유형 중에 재량적 위임 가형은 미국 FBI 국장직을 수행했던 후보 국장이 대표적이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후보 국장이 케네디도 그랬죠. Yes라고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관료적 기업가형 되겠습니다. 관료적 기업가형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정책 집행입니다. 하향, 상향, 이제 일성관리제론 이런 내용들인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집행의 상향적 접근 방법은 집행 현장에서 일성관리의 재량과 자유를 강조한다. 여러분, O예요? X예요? 여러분, 정책 집행의 상향적 맞죠? 밑에서 위로 집행에서 일성관리의 재량과 자유를 강조한다. O 되겠습니다. 딩동댕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책 집행의 상향적 접근 방법으로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이건 상향적 접근이 아니라 통합적이에요. 통합적.
통합적 접근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써봤더니 정책 지형하면 통합 모형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통합 모형. 뒤에 또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요. 자, 정책 집행의 상향적 접근 방법은 정책 결정과 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향적 접근 방법에서 결정과 집행이 뚜렷해요. 결정은 정치가 하고 집행은 행정해라. 결정하고 그대로 집행해라. 그래서 하향적 접근 방법에서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보는 거고요. 상향은 현장에서 결정하고 집행도 동시에 해라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72번 한번 갑니다. 정책 집행의 상향적 접근 방법은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 상황을 전제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언제 이런 거 해요? 하향적 접근 방법에서 이렇다. 안정되고 구조된 정책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막 급변할 때는 상향이 맞는 거예요. 7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립스키의 일선관료제에서 자원 부족은 일선관료제에서 일선관료들이 처하는 업무 환경의 특성에 해당된다. O예요, X예요? O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해요. 여러분 O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 부족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립스키 일선관료에서 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O예요, X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다고 내 돈 들어서 완벽하게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원이 부족할 건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O 되겠습니다. 립스키의 일선관료제에서 일선관료 권위에 대한 도전은 일선관료제에서 일선관료들이 처하는 업무 환경 특징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막 사회복지공무원한테도 막 뭐라 그러고요. 경찰관님한테도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O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7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립스키의 일선관료제에서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는 일선관료제에서 일선관료들이 처하는 업무 환경의 특징에 해당된다. O예요, X예요? O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단속하라는데 나는 봐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에 보시면 됩니다.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자, 립스키 일선관료제에서 일선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 기대는 서로 일치하고 명확하다. 여러분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래서 립스키 일선관료제에서 일선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 기대는 서로 일치하고 명확하다 아니죠? 모호하고 대립된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치하고 명확하다 아니다 모호하고 대립된다. 요 내용이 내야 돼요. 모호하고 대립된다. 자, 78번 되겠습니다. 립스키의 일선관료제에서 일선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고정관념을 활용해서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합니다. 고정관념. 그러니까 이게 왜 틀려? 이게 왜 잘 봐야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 배부의 관료제에서는 고정관념 이런 거 없거든요. 비정의성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고정관념에 따라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립스키의 일선관료제에서 일선관료는 계층제의 하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무의 자율성이 거의 없고 의사결정에서 재량권의 범위가 없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위에 위치하는데도 직무의 자율성이 매우 많고 매우 높고 매우 많다. 매우 높고 재무의 자율성이 매우 많고 의사결정에서 재량권의 범위가 넓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넓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책평가의 변수에 대한 내용 한번 바로 OX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위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들 사이에 공동 변화를 설명하는 제3의 변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는 없는데 다 영향 미쳐서 공동 변화를 설명하는 제3에서 허위 변수 되겠습니다. 허위 변수. 그런 관계를 허위 관계라고 하는 거고요.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원인인 동시에 종속 변수의 원인이 되는 제4의 변수. 여러분, 매개는 독립 변수의 여러분 뭐예요? 결과이자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자 그다음에 요 종속 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예요. 그래서 독립 변수의 결과이자 그다음에 종속 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X라고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갑니다. 물 좀 먹고 갈게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억제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와 상관이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다. 여러분, 없는데 있는 게 나타나는 거는 허위 변수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X라고 하셔야 됩니다.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보이는 거는 억제 변수가 아니라
허위 변수고요. 억제 변수는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뒤에 걸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뒤에 걸 바꾸셔도 되고요.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나타내는 제3의 변수다. 오 되겠습니다. 이걸 조절 변수죠. 이걸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학습 시간이 높을수록 성적이 오른다 이럴 때 과외면 다 같이 과외를 하든가 수업을 듣게 하든가 아니면 다 자습만 시키든가 이런 게 이제 조절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것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적 타당성은 집행된 정책 내용과 발생한 정책 효과 간의 관계에 대한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을 의미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타당성? 내적 타당성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이 인과관계니까 내적 타당성이다 라고 하셔야 되고요. 자,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분석 및 평가의 결과를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O예요? X예요? 요거는 뭐냐면 X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도는 일반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타당성이다? 외적 타당성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일반화 정도니까. 자, 외적 타당성은 이론적 구성 요소들의 추상적 개념을 성공적으로 조작한 정도를 의미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이거는 성공적으로 조작하다 라고 하는 건 구성적 타당성 되겠습니다. 구성적 타당성. 자, 되셨나요? 자, 87번 한번 갑니다. 타당성은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는 정도를 의미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일관성 있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성?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셔야 돼요. 신뢰성. 타당성은 없지만 신뢰성이 높은 측정 도구는 있을 수 없다. 여러분, 타당성은 없지만 신뢰성이 높은 측정 도구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딱 했을 때 관역을 했을 때 관역 여기 맞는 경우 다다다다 여기 맞는 경우는 신뢰성이 있는데 타당성이 없잖아요. 그렇게 가능하다. 신뢰성이 없지만 타당성이 높은 측정도는 있을 수 있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타당성이 있으면 무조건 신뢰성이 있어요. 그래서 있을 수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타당성이 없는 측정 도구는 제3종 오류를 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1종 오류를 범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1종 오류를 범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타당성이 없는 측정을 정확히 측정을 못 하잖아요. 자, 신뢰성은 측정도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성만 있다고 타당성 있는 건 아니니까 무슨 조건이다? 우리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타당도의 저해요인과 정책 평가를 위한 사회 실험에 관한 OX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표본으로 선택된 집단의 대표성이 약할 경우에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에 해당된다. O예요? X예요? 여러분 표본의 대표성이 약하면 외적 타당성 일반화를 못하죠. 호상, 다크, 표본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외웠습니다. 자, 실험 집단 구성원 자신이 실험 대상임을 인지하고 평소와 다른 특별한 반응을 보일 경우는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에 해당한다. 여러분, 오케이. 실험 대상임을 인지하고 평소와 다른 특별한 반응, 호선 효과죠. 내적 타당성이 아니라 X죠. 외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94번.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만을 의도적으로 실험 집단에 배정하는 경우에는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에 해당한다. 맞아요? 틀려요? O 되겠습니다. 크리밍 되겠습니다. 크리밍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구자의 측정 기준이나 측정 도구가 변화되는 경우에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에 해당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타당성?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죠. 연구자의 측정 기준이나 측정 도구가 변하다. 측정 수단으로 인한 요인이에요. 측정 수단으로 인한 요인이기 때문에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96번 갑니다. 찐 실험은 준 실험에 비해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O예요? X예요? 여러분 X 되겠습니다. 여러분 실행 가능성은 현실에서 하는 준 실험이 더 높아요. 그래서 준 실험은 찐 실험에 비해 실행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회귀 불연속 설계는 구분점에서 회귀 직선의 불연속적인 단절을 이용한다. O예요? X예요? 요거 A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귀 불연속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했죠? 장학금의 효과. 여기서 딱 3.5 장학금 주면 이렇게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회귀 직선의 불연속적인 단절을 이용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단절적 시계열 설계는 통제집단 사전 사후 설계와 통제집단 사후 설계의 장점을 갖는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여러분 통제집단 사후 설계하고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의 두 개의 장점을 갖는 거는 솔로몬의 사집단 모형이요. 솔로몬의 사집단 모형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가 찐 실험 연구 방법이죠. 솔로몬의 사집단 설계 모형. 자,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검사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O예요? X예요? 안 돼. 사전에도 검사하고 사후에도 검사니까 검색을 통제할 수 없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됐나요? 갑니다. 자, 정보원평가 기본법에 대한 OX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원평가 기본법에 의하면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시는 지자체니까 되는 거고 도로교통기관도 됩니다. 우리 이제 공공기관도 가능하잖아요. 오케이, 대상에 포함된다. 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 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포함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의 소속기관,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동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스스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무슨 평가? 자체평가입니다. 자체평가. 그 다음에 중앙업무평가 기본, 정보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하면 관세청장은 정보업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여러분, O예요? X예요? X. 자체평가업무위원회를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자체평가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업무평가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자체평가의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매년 수립해야 한다라고 하시죠. 매년 수립한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있어서 행안부 장관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없다. 있죠. X입니다. 당연히 있죠.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 즉 공공기관이 안 돼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7번 되겠습니다.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 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 부분에 대해서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무슨 평가요? 특정평가를 실시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특정평가. 국무총리. 자, 108번 되겠습니다. 대통령 소속하의 심의 의결 기구로서 정부 업무 평가위원회 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대통령은 평가 따위를 하지 않는다. 누구 소속이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자, 109번입니다. 정무원평가위원회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 위원을 구성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이건 큰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케이? 위원장 2명을 포함한. 자, 정무원평가 기본법에 의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무원평가위원회 위원이다. O예요? X예요? O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부가 공공기관 평가니까 정무원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정무원평가 기본법에 의하면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이다. O예요? X예요? X입니다. 당연직 위원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하시대. 임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제 112번 정책 변동 거의 끝까지 다 와갑니다. 조금만 더 가주세요. 자, 112번 갑니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 수단을 소멸시키고 이를 대체할 다른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혁신이다? 아니죠. 시마이 종결이다. 정책 종결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인 정책 내용이 변하더라도 정책 목표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책 유지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정책 내용 변하면 이건 승계라고 하셔야죠. 정책 승계. 정책 승계라고 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무치아로니의 이집단 위상 변동 모에서 제도 맥락은 환경적 요인과 같이 정책의 유지 또는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요인을 말한다. 이슈 맥락이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무슨 맥락? 이슈 맥락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X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단원 114개 OX를 빠른 속도로 해봤습니다. 해봤고, 이제는 우리는 이제 3단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3단원 해볼게요. 여기까지도 이제 하나하나 보고 모르는 부분 복습하시고요. 내용도 약한 부분 꼭꼭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기술 성적을 뽑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 좋은 성적이 나오실 겁니다. 오늘 국가직 때도 공부하고요. 이걸 가지고 또 지방직 때도 또 공부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물론 지방직도 또 이런 미주상을 올리겠지만 공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하고요. 여러분 합격으로 갈 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